네, 주간 동포 리포트 MBC 양효걸입니다. 네, 염기원입니다. 네, 자, 오늘이 대한민국은 또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네. 공휴일. 일요일도 아닌데 오늘 왜 쉬는 거죠? 네, 빨간 날이 좋긴 한데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날입니다. 네, 제 9회를 맞이하는 이번 지방선거 잘 아시다시피 시장, 도지사, 그다음에 뭐 구의원, 지방의회, 교육감까지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을 또 선택해야 되는 또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 뭐 3대 선거 하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 그다음 총선, 그다음 지방 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맞습니다. 지방 선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가 사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포분들 위해서 알찬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6월 3일 주간 동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포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이죠. 동포청 브리핑룸에서 살펴봅니다.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포 교민 대신 재외동포청 언론의 협조 요청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일단은 교포란 말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담는 말 같기도 해요. 네. 그냥 단순하게 정말 재외 동포를 언급하기도 하고 혹은 또 우리말에 또 서툰 분들을 일컫는 느낌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다양한 명칭 대신에 좀 하나로 통일해서 가자 이런 논의가 나온 거죠. 맞습니다. 이게 1997년부터 재외동포 재단법 이 제정이 됐고요. 2023년 재외동포청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라는 그 용어를 이제 법적 개념을 확립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포라든지 교민이라든지 이렇게 섞여서 쓰이고 있었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재외동포라는 말로 통일하자라는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이번에 보도자료를 또 내게 된 이유는 올해 또 월드컵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우리 재외동포분들의 다양한 응원이나 현지 소식들이 나올 텐데 그때 우리 이제 언론들이 좀 기계적으로 인용하는 또 단어들이 있어요. 네. 현지 교민들도 한데 어울려 막 이런 네.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교민사회 분위기라든지. 네, 그래서 뭐 아직 우리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혹시 사건 사고 났을 때도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많이들 표현하는데 네. 이제는 우리 재외동포들의 반응 뭐 이런 식으로 좀 순화해서 좀 네. 정식 명칭을 쓰자라는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언론의 이 정확한 법적 용어를 이제 사용하자 이런 이제 요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 처리 결과 설명회 개최 25개 안건 검토 결과 설명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려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네. 이게 지난 22일에 있었던 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재외동포청 하면은 또 이 민원 처리의 스페셜리스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다음에 이걸 처리하려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이제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25개 안건의 검토 결과를 이제 설명한 겁니다. 네, 인천 한방마을에서는 대한고려인협회 그리고 서울 대림동에서는 이쪽이 또 중국 동포분들 많은 지역이죠. 중국 동포 총연합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총 이제 동포분들이 요청해온 29개 안건 중에 25개 안건을 검토했다라는 거고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개선 어떤 사업도 것들이 있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요. 우선은 동포단체의 지원 사업에 자부담 비율을 경감한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지원을 받으려면 내 돈도 좀 넣어야 됐던 거죠. 맞습니다. 그거를 줄여준다는 거죠. 근데 자부담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의 경우에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이제 사업 주체가 또 돈을 대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이 돈을 매칭시킬 수 있겠죠.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제 자부담 비율이 문제였는데 자부담 비율이 이제 50% 정도면 거의 정부 지원 자금의 절반 정도를 그러니까 대야 되는 겁니다. 5천 원 지원 받으면 내 돈 5천 원, 우리 돈 5천 원 넣어서 10,000원짜리 사업을 했어야 됐던 거죠. 네네. 그 자부담 비율을 이제 획기적으로 좀 경감시켜 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지원 사업도 그렇고 이 재외동포를 위한 사업들이 좀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 체류 동포분들의 또 취업 훈련, 직업 훈련 지원 이게 이번 달부터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고려인 분들의 예술 작품 전시 공간 마련.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민원 그 29개에 다 들어온 것들 중에 맞습니다. 선택이 된 것들이죠. 또 국적과 비자 관련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국적 회복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례적인 민간 거버넌스 구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행정적으로 굉장히 좀 꼬여있던 되게 좀 길었던 절차들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요. 또 복지 관련도 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분들 중에 이제 러시아어 쓰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시험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동포 분들의 어떤 장애 등록 지원, 또 언어 지원 이런 것들. 아무래도 우리말도 안 통하고 또 몸이 불편하시면 또 이중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 해소를 좀 중재했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서 부딪힐 수 있는 재외동포들의 어떤 민원들 이런 것들을 또 꼼꼼하게 해결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좀 놀란 건 뭐냐면 건의를 29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중에 25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하고 보자. 네, 맞습니다. 일단 하면 그래도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제 받아주시고 생각에는 하니까. 29개 중에 한 이미 해결된 거 이런 거 빼고 그렇죠. 그죠? 이미 네. 해결된 거 이런 거 빼고 뭐 오해가 있었던 거 뭐 한두 개 빼고 그렇죠. 하니까 거의 다 이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좀 보니 거의 80% 이상이 네.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또 몰라서 건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건의하면은 또 이게 뭐 되겠어라는 회의론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열심히 또 발굴해 주시면 또 적극 이렇게 검토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민원 내시고 또 많이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다음 소식 가보죠. 네.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F4 비자 석 달 새 3만 5천 명 만나죠. 제가 이제 그 F4라고 하면은 제가 꽃보단 남자 생각이 납니다. 네. 난 너만 있으면 F-4로 의역했습니다. F-4 비자. 옛날 사람이죠. 옛날 네.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F4가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재외동포 비자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2월에 이제 동포 체류 자격 통합 조치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3만 6천 명이 넘는 국내 체류 동포가 F4 재외동포 비자를 전환하거나 취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비자가 두 개로 좀 나뉘어 있었다고 해요. H2 비자는 이 방문 취업 비자. 네. 아무래도 동포분들도 방문 취업하시니까요. 두 번째로 이제 F4가 이제 우리 재외 동포 비자인데 아무래도 이제 전자는 손님이고요, 그죠? 네. 이제 후자는 그래도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는 F4 비자 하나로 통합이 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원래 이제 방문 취업 비자 같은 경우에는 체류 기간도 되게 정해져 있었고 실제 대상 국가들도 정해져 있었는데 이 재외동포 F4 비자로 이제 넘어오면 이제 제한이 없어지고요. 기한이. 그다음에 대상도 외국 국적 동포로 그냥 확대가 되게 됩니다. 네. 다만 제 뒤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외동포 비자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혹시 불법 체류가 많은 국가라든지 이게 좀 특정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 출신 동포분들은 이제 학력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제 국내 거소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요건 입증이 필요할 수 있다. 추가적인 입증이 좀 네, 필요한 이게 거죠.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거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요건을 추가하면서 더 넓은 혜택을 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취업이든 아니면 뭐 여행이든 뭐 여러 가지 정주든 다양한 목적으로 오는 재외동포분들에게 또 좋은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뭐 3만 6천 명이 넘는 이제 체류 동포들이 취득을 한 거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F4 비자는 또 취업의 또 활동 범위도 기존보다 또 넓기 때문에 네. 또 다양한 또 인적 교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대한민국의 경우 또 이제 노동력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또 어떻게 보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네, 연대와 조직화로 동포사회 중심돼야 한인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강연했다라는 네, 재외동포 청장께서 하신 강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네. 사진 보시면은 네. 이게 세미나에서 이제 강연하신 내용인데요. 좀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언급이 됐을까요? 지난 2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이제 세계 한인 총연합회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한인회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는 소식이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인 분들이 전 세계에 또 퍼져 있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분들을 또 한데 모으는 노력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재외동포청이 또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또 아무래도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또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죠. 뭐 맞습니다.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세대 간의 또 어떤 이해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모으는 건 또 모으고 또 모은 분들이 또 잘 융합되도록 하는 노력이 되게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좀 동시에 강조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모국에 있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700만 재외동포분들은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또 나가 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강조한 거죠. 네, 그래서 재외동포청이 앞으로 세계 각지의 한인회들과 함께 한인회 활동을 또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왔고요. 또 이런 또 한인회라든지 동포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 벌어졌을 때 또 대륙별 총연합회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또 이런 갈등 해결도 추진하겠다 이런 비전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또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동포분들도 이제 교류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뭐 그런 시대를 좀 준비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마지막 소식 가보겠습니다. 네, 세계 한인 총연합회 2026 대륙별 회장단 초청 역량 강화 세미나입니다. 네, 방금 김 청장님께서 발표하신 그 강연이 사실은 지금 이 세미나에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요거는 행사 관련된 소식 한번 더 짧게 한번 알아볼까요? 네, 세계 한인 총연합회 이제 세한 총연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전 세계 대륙별 총연합회 회장님들이 이제 서울로 결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미나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인 사회의 목소리도 대변을 하고 또 해외에 있는 또 한인회들 대표를 해서 이제 요 세미나가 이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올해로 설립 5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하는 활동이라는 거는 차세대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한인회의 우수 모범 사례들을 알리는 사업 계속 추진해 오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750만 재외동포를 하나로 묶는 계속 그 네트워크 강화 이게 지금 계속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한인회라는 게 한인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실제 지역사회도 많이 이제 기여를 하면서 뿌리를 내리면 또 한인들이 또 거기에 진출하기 굉장히 쉬워지고 이런 맞습니다.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세미나가 또 성공적으로 잘 맞췄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또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많은 재외동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좀 네트워킹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올 가을에 한상대회라든지 앞으로 또 행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때 또 많은 참여해 주시면은 우리 재외동포 네트워크가 더 든든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동포청 브리핑룸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은 전 세계 이제 180개국 750만 재동포들의 근익과 이상을 보호하고 또 모국과 대한민국과 또 동포 사이를 연결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지금 어제 가방 메고 집 낯선 지가 지금 한 15일 만에 집에 이제 처음 들어왔어요. 또 좀 있으면 또 일본 또 가야 되고 또 5분 달에 일본 가야 되고 또 필리핀 가야 되고 뭐 이렇게 계속 일정이 이제 계속 이어져 있는데요. 체력은 그렇습니다. 이 책임감이 체력을 커버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지만 정신력이 이제 체력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긴장이 풀리면은 갑자기 이렇게 나약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끄떡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에 대한 주어진 책임감 이런 것들이 더 내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소중함과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 동포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역할들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국내에 계신 우리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재외동포들은 고국을 싫어서 떠난 사람이다. 또 고국에 세금도 안 내면서 왜 정부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국이 어려울 때 저희 재동포들이 발벗고 나서서 모국을 도왔습니다. 그 역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식민 지배에 들어갔을 때 그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들은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 급여의 10%를 띄어서
상하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보세요. 일본의 그 어려운 차별이 심한 그때 일본에 가서 일본 재동포들은 지금 일본에 10개 있는 일본 대사관과 총영사관 공간 10개 중에 9개를 우리 재동포들이 돈을 도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대한민국에 헌납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에 재동포들이 고국에 다 돈을 모아서 다 보내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 경제 10대 강국으로 이제는 동포들 돌볼 수 있는 역량이 되어 있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재동포들은요, 나라가 어렵다면 지금도 뛰어들어 목숨 걸고 고국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재동포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이 한류 열풍 있죠. 그 나라의 부자는 동포들이 거주국에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성실히 성공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가게 된 것이 이것이 시발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750만 재동포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홍보맨이고 전도사예요. 한국 자동차를 해외에 살면서 한국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가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를 알려왔고 우리 집에 에어컨 선풍기 가정이 모두가 삼성 아니면 LG고 이런 동포들의 열정과 조국에 대한 애국심, 이건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수출하고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반도체도 다 해외 수출 아닙니까?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재동포들은 그야말로 국가의 전략적 소중하고 귀중한 자산이에요. 이걸 다 관리해야 됩니다. 이 관리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것이 이게 동포들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시장을,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더 단단하게 구축해 나가는 데 역할을 해달라는 대한민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모임은 대륙별 한인회장 역량 강화 세미나 및 심포지엄 행사였어요. 그중에 먼저 세계 한인회장에 대해 한인회장 대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동포가 하면서 동포가 일관되면서 이 행사는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됩니다. 올해요. 금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철저히 준비해서 기존 행사보다 좀 더 우리가 민간 이양에 맞는 색깔을 어떻게 입힐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었고 이번 대륙별 회장단 역량 강화 세미나에서 그 문제가 중점적으로 많이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동포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재국민 참정권 보장에 대한 방안을 또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저희 재국민들은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한해서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등 뭐 이러한 선거에 대해서는 재동포들이 참여가 지금 제한되고 있고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이상을 높이는데도 저희 재동포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동포들에 대한 재국민 참정권이 일부 선거에 국한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권 원칙에 따라서 모든 선거에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강력한 건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동포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민청원 운동을 다시 한번 전개하려고 합니다. 기존 이제 차세대와 관련된 행사가 동포청에서 주관하는 진행된 행사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대상을해서 추천을 통해서 선발이 되어서 모국을 방문해서 모국의 정체성과 차세대들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그런데 이 사업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동포청에서 주관하고 대상을 선발해서 보낸 학생이다 보니까 차세대 청년이다 보니까 행사가 끝나서 거주국으로 돌아가면은 한인의 활동으로 이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뭐 한인의 그러면 아버지들 모임으로 생각하고 청년들이 나오질 않아요. 이러한 것들 우리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계 청년 사관학교 사업을 추진해서 이 청년들이 같이 우리 한인의 중요성, 우리 해외에 사는 동포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거주국에서 우리의 역량을 발휘해 나가고 우리의 이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것을 참여를 통해서 이제 반드시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이러한 중요성들이
갔다 와서 한인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사업들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요. 반드시 그 중에 돌아가서 지역 한인에 유입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사실은요,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나라에서 전쟁이 터진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뭐 국제 질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죠. 또 이스라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동포들도 굉장히 위기에 빠졌을 때 저희들과 같이 세계 한인회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안정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한인 총연합회가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한인회가 하는 거죠. 국가가 아버지의 손이라면은 저희 세한 총회는 어머니의 손으로 동포 사회를 다가가고 또 동포 사회가 운영되고 있는 그 메신저, 카톡이라든가 왓츠라든가 뭐 이런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잘로라든가 이런 나라마다 쓰는 이제 메신저가 다른데 거기에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고받는 게 아니라 동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들을 직접 저희들이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대책을 세우고 정부에 건의하고 이래서 해결된 문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국민 안전망 구축도 중요하고 또 이제 한인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말씀하신 차세대 유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동포사회 미래는 차세대들이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인회는 당연직으로 청년 부회장직을 두는 걸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청년위원장은 있습니다. 그 위원장의 역할과 부회장의 역할은 다르죠. 그래서 부회장 역할을 두어서 걔들 중심으로 젊은 차세대들이 모여서 그들이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이래서 청년 부회장 제도를 만들었고 사실 차세대들이 한인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동포들이 남의 나라 가서 산다는 건 가장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한인회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인회 의지하고 또 자기들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것을 같이 해결해주고 머리를 맞대서 그 친구들에게 더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먼저 그 사회에 정착해왔던 성공한 우리 한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한인들이 차세대들을 아울러서 같이 보살펴서 도와주고 멘토링을 하면서 한인 사회를 키워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세계 청년 사관학교라든가 또 세계 한인대가 또 원래 처음 개최됩니다. 세계 한인대 같은 시기에 9월 아마 9월 29부터 뭐 30까지 쭉쭉 연결됩니다. 9월 1일까지 이 안에 세계 한인 회장대회, 세계 한상대회, 세계 한인대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 한인대가 28일부터 30일까지, 29일부터 9월 1일까지가 세계 한상대회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 한인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또 다른 한인회와 세계 한인회가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동포들 간의 연결도 중요하고 기성세대와 차세대들의 연결이 중요하다. 이것이 저희 임기내 또 저희 세한총련이 해야 될 가장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 각국의 중요한 소식들 중에서 골라 살펴보는 글로벌 헤드라인 3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월드컵 앞두고 분주한 미국 돈 문제로 소갈이 중? 아니 이게 좀 궁금한 게 월드컵을 앞뒀다는 말도 이제는 사실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임박했죠, 임박. 코앞이에요, 코앞. 네. 월드컵 코앞 두고 분주할 수밖에 없는데 돈 문제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코앞에 다가왔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대형 행사를 치르는데
경기장만 필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제 관광객들이 오면은 숙박 시설부터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한 이제 준비가 필요한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기후가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우에도 지난 주말에 32도 막 이러면서 열대야. 이게 5월 지금 여름 더위가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관광객들 뭐 그늘뿐 아니라 뭐 편의 시설부터 이제 돈 드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맞습니다. 이제 영국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미국 11개 개체 도시의 적자 총합이 최소 2억 5천만 달러에 달할 거다. 그러니까 수천억 원의 적자가 날 거라는 이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조직위원회는 말 그대로 조직을 또 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조직을 꾸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은 자금과 인력이 필요하겠죠. 아니 이게 있어야 돼요. 네네. 현찰이 있어야 이제 굴러가는데 지금 전체 목표 예산이 1억 7천만 달러인데 현재 조직위의 통장에 200만 달러밖에 없다고. 네. 이게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몇 분의 몇이에요? 네, 운영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네. 거의 뭐 지금 80분의 1 수준의 예산에 그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저희가 이제 표로 그렸지만은 그래도 이제 필라델피아는 좀 나아요. 그린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 수준의 적자인데 여기 이제 보스턴이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죠. 그래서 네. 지금 레드 얼러트가 켜졌다 이런 아니 소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 세계인들의 축제 월드컵을 하게 되면은 광고도 붙을 거고 그렇죠. 또 스폰서도 붙을 텐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나냐 이렇게 살펴봤더니 사실상 범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범인이 누굽니까? 범인이 피파였습니다. 피파. 네, 피파가 사실 수익의 대부분을 독점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안이나 교통이나 경기장 이런 것들은 개최 도시에서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최 도시들이 아무리 흥행을 한다 하더라도 적자 구조를 피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아니 이게 피파가 좀 너무한 게 이번에는 사실은 경기 수도 늘렸잖아요. 네. 원래 경기 수보다 늘려서 48개국이 참가하게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커버리지를 계속 넓혀가는 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맞는 좀 인프라 지원이나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월드컵의 어떤 상징성을 이용해서 또 이게 도시의 어떤 재정을 좀 어려움에 빠뜨릴 정도로 되면 사실은 추후에 또 이게 맞습니다. 계속 이어가기가 어렵잖아요. 흐름을. 근데 이 선수단 구조를 갖춰야 되는데 개최 도시가 이렇게 크게 적자를 보면은 이제 나 피파에서 월드컵 한번 개최해야겠지, 개최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제 잠재적인 개최국 그렇죠. 도시들이 이거 안 되겠는데 손 대면은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개최 도시들이 꺼려지고 그러면 피파의 월드컵의 인기 자체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아니 물론 뭐 방만하게 재정 운영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렇게 지금 아예 기초적인 어떤 지원도 안 되고 이러다가 뭐 이렇게 관람객들도 막 더위에 쓰러지거나 또 사고 나도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전한 개최를 위해서 또 합리적인 또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게 또 전 세계의 월드 클래스들이 다 모이는 게 또 월드컵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 재동포 뉴스의 월드 클래스는 뭡니까? 주간동포 리포트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피파 회장님께 영상 편지 한번 쓰겠습니다. 영상 편지인데. 네. 회장님, 이게 사실 저희가 같이 살아야 됩니다. 피파가 막대한 수입을 얻어가는 거, 피파 좋습니다. 하지만 개최 도시들도 흑자를 내고 그 다음에 잠재적인 도시들도 뛰어들 수 있게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피파도 미래가 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피파 회장님 잘 부탁드리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회장님도 보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거야. 네.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피파도 어렵겠죠. 할 얘기 있겠지만 네. 지금 보스턴 같은 경우 좀 심각하긴 한 것 같아요. 같이 살자 이거죠. 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네, 한은 금통위 금리 동결, 환율 물가 불확실성의 금리 유지입니다. 이번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주목을 했던 게 이번에 신임 총재의 첫 금통이었기 때문이었죠. 네,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첫 회의에서 8연속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신임 총재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금리 동결이 제목이라기보다는
또 사실상의 인상 예고 아니었냐 이런 분석도 한편으로 또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요번에 이제 동결이 아닌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할 거라는 예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결을 하면서도 금리 인상의 여지를 좀 남긴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앞으로는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미 시장 금리는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번에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동결 표면적으로 동결했지만 금리 인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종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6월, 7월부터는 물가 인상 압력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날씨도 더워지고 지금 특히 이제 원유 재고량이 좀 위기 징후가 있다는 보도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부터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물가 관리가 또 최우선 목표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또 동결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제적 대응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선제적 대응인데 그러면 어떻게 예측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인 건데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들이 이란 전쟁의 여파가 아직 본격적으로 상륙하지 않았다. 시작도 안 했다. 네, 이란 전쟁의 여파는 이제 물가라는 모습으로 이제 상륙을 할 텐데 물가가 요즘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싸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지표상으로 상륙은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연내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간 건 분명히 보이고요.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든 부동산 가격이든 또 자산 가격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스피도 굉장히 뜨겁고 환율도 사실 굉장히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마냥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신현송 총재도 더 이상 동결을 이제 좌시할 수 없는 상태고 인상 기조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상 기조로. 조회수 동결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조회수 인상 기조로. 조회수 인상 기조로 연내에는 전환을 꼭 하자. 저희는 동결 기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인상 기조. 자꾸 동결되는 느낌이 나서 급격한 인상. 불안한 마음에 제가 드려봅니다. 네. 저희도 시장이 안 따라서. 저희도 조회수 인상 네. 3번 쳤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열돔 현상에 포르투갈 40도, 유럽 역대급 조기 폭염입니다.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날씨 기사네 하시면 안 된다. 맞습니다. 이제는 이게 이거 경제 기사네라는 생각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란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로 이제 파급이 되고 있는 가운데 포르투갈이 40도를 찍었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고 덥겠다 이게 아니라 더우면 에어컨을 돌릴 건데. 그렇죠. 그 에어컨은 뭘로 돌리나? 이렇게 이제 의식의 흐름이 이어져야 돼요. 이란 전쟁 개전 초기에 동남아 지역의 많은 대학들이 휴교령을 즉시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 지역은 비축유가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3, 4월이라 에어컨이 우리는 필요 없지만 동남아 지역은 에어컨 없으면 또 이게 생활이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휴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중위도 지역들, 이제 한국, 유럽, 미국도 이제 일부 겹치는 도시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이 이제 더위의 타격에 직접 영향권에 들어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는 5월 25일 현지 기준으로 낮 최고 기온이 33.5도를 기록했는데 굉장하네요. 사실 이제 조금 개인적인 경험으로 하자면 이게 런던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더워도 한 30도를 넘는 날씨가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넘지 않습니다. 아니 런던에 그래서 집에 에어컨들이 없다면서요? 에어컨이 많지 않아요. 그다음에 대충 서큘레이터나 이런 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3도로 하면 잠이 안 옵니다. 기본적으로. 그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사실 40도면은 인간이 정상적으로 살기 어려운 온도예요. 거의 건식 사우나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미지도 준비했지만은 이게 이상기후 현상이고 이게 문제는 5월의 기록이라는 거. 5월이죠. 6월, 7월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좀 걱정인데 40도라고 하면 진짜 이 밖에는 당연히 나갈 수가 없고요. 네. 안에 있다 하더라도 에어컨이 없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진짜 실제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뜨거운 공기가 이제 서유럽 상공의 고기압 시스템에 갇혔다. 그래서 열돔 현상으로 이제 분석이 된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유럽의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면 냉방 수요가 이제 치솟을 것이고 근데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결국은 에너지 비용으로 전가가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도 지금 보스턴이 돈이 없다.
이 더위에 또 그늘막도 필요하고 다 지금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선 하나의 뉴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생활비가 치솟고 또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그쵸. 굉장히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란 전쟁이 약간 소강 상태에 이르고는 있지만 진짜 경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올 여름에는 좀 살림을 좀 허리띠 졸라 매야겠다 생각을 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 또 일단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어디 외식 비용도 좀 겁나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주간동포 리포트나 보면서 그냥 올 여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금방 가니까요. 네, 일단은 이제 집에서 주간동포 리포트 한 편 보면은 뭐 네. 한 시간 금방 한 시간 갑니다. 금방 가요. 네. 그래서 하여튼 올 더위 사실은 대한민국 계신 동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계 각국에 계신 분들도 모쪼록 건강하게 좀 여름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는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제 북중미 월드컵부터 또 유럽 전역의 이제 폭염 소식, 그로 인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예측 이런 것까지 이제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실시간 채팅이나 다시 보기 댓글 또 게시판에도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료 잘 준비해서 Q&A를 통해서 또 소식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주간동포 리포트의 염규현 양효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